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 과거 시험에 연거푸 낙방한 선비 대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천은 너무나 개성이 뚜렷한 얼굴에 꾀죄죄한 차림새로 마을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천을 보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또 과거 보러 간대! 이번에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벌써 5번째지, 아마. 이번에는 붙어야 할 텐데. 대천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언제쯤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이번 시험에서는 꼭 붙어야 하는데. 어느 날 대천은 또다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우연히 개천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어딜 가서 시간을 때워야 하지? 나는 진짜 벼슬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대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한숨이 깊소? 대천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고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에게 좋은 운이 올 걸세. 저 언덕 너머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과부를 찾아가 보게나. 그녀가 자네 운명을 바꿔줄 거야. 대천은 반신반의하며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의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대천은 사람들에게 새로 이사 온 과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안악이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아이고, 그 과부 말이에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네요. 어떤 이는 여우 울음소리라고도 하고. 대천은 궁금증에 휩싸인 채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집 앞에는 젊은 양반들이 줄을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과부를 만나겠다고 아우성이었죠. 이봐! 비켜! 내가 먼저 왔다고! 무슨 소리? 내가 먼저야. 대천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차례차례 들어오세요.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 선택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그 목소리에 대천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이제 그의 운명이 바뀌려나 봅니다. 대천이 과부의 집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여인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멈췄지요. 은화, 그녀의 미모는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와 같았습니다. 새까만 눈동자, 배곡 같은 피부,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대천은 그녀를 보는 순간 자신의 못생긴 얼굴도 잊은 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화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은 한 분만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모든 남자들이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때 은화의 시선이 대천에게 멈췄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선비님, 들어오시겠어요? 모든 이들이 놀라 대천을 바라보았지요. 대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지요.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천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대천이 들어가자 다른 남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갔지요. 한편 집 안으로 들어선 대천은 은화의 아름다움에 더욱 압도되었는데 그녀의 곡선미 있는 몸매와 은은한 향기에
대천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앉으세요, 선비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은화가 차를 따르는 동안 대천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시선을 뗄 수 없었지요. 선비님, 어쩌다 과거를 준비하게 되셨나요? 대천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요. 그게 부모님의 뜻이라. 은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지요. 선비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선비님의 길을 나누어 주셔야 해요. 대천은 놀라 물었습니다. 저의 길을요? 은화는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지요. 네, 선비님의 정기를 말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제가 선비님을 과거 급제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대천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면서도 은화의 제안에 묘한 설렘을 느꼈지요. 그걸 어떻게 나누어 준단 말입니까? 은화는 대천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자정, 뒷산 바위 아래로 오세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어요. 대천은 은화의 입김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화는 대천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잊지 마세요. 자정, 뒷산 바위 아래에서. 자정이 가까워오자 대천은 은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바위 아래에 도착하자 은화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선비님. 은화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대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네, 왔습니다. 은화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 대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드세요. 300년 된 산삼이에요. 대천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선비님의 기를 키워줄 비약이에요. 이걸 드시면 기가 충만해져 힘과 지혜가 생길 거예요. 대천은 망설이다가 결국 산삼을 우거수건 먹었는데 순간 그의 온몸에 이상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대천이 중얼거리자 은화가 대천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선비님의 기를 나눠주셔야 해요. 그 순간 대천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윤곽이 선명해지며 너무나 개성이 강했던 용모가 점점 잘생긴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대천이 놀라 물었습니다. 은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선비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대천은 자신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그것이 커지면서 외모도 함께 변한 것입니다. 이제 선비님과 보름달의 길을 받아 합의를 이루어야 해요. 은화가 유혹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천은 망설였지만 은화의 아름다움에 넘어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녀를 안았지요. 둘은 밤새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대천의 기는 은화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여자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에 반해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저기 봐. 저 잘생기신 선비님은 누구지? 어머, 눈이 부셔. 대천은 자신의 변화에 황홀해하며 마을을 활보하고 다녔지요. 그는 이제 남들 시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은화와의 만남 이후 대천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의 길을 나누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고 대천은 갈수록 야위어갔지요. 은하야, 난 너무 피곤해.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은화는 매번 그를 유혹했습니다. 안 돼요, 선비님. 저와의 약속을 지키셔야죠. 대천은 점점 은화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남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과거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화는 대천에게 더욱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대천 도련님, 이제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천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무슨 비법인가요? 제가 선비님의 지혜를 더 충만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도련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해요. 대천은 놀라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요? 네, 도련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요. 저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거예요. 대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급제의 꿈과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화는 달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련님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요. 대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화의 아름다움과 과거 급제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은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도련님은 제 것이에요. 은화는 대천에게 다가와 그의 길을 맹렬히 빨아들였고 대천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그의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대천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사이 은화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로 여우의 모습이 비쳤고 9개의 꼬리가 나타났지요. 드디어 300년 만에 내 힘을 되찾았어. 은화, 아니 여우 요괴는 대천의 영혼을 빨아들이려는 찰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멈추시오. 요괴넌 잡혔다. 방문이 열리며 도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천에게 은화를 소개해준 그 노인이었습니다. 내 놈이 어찌? 도사는 부적을 던지며 주문을 외웠고 여우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대천은 혼미한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여우 요괴를 잡기 위해 그대를 미끼로 삼았소. 용서하시오. 대천은 충격에 빠졌지요. 그의 꿈과 사랑, 모든 것이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 외모는? 과거 시험은? 도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모두 요괴의 환술이었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그대의 진정한 재능은 아직 발휘되지 않았으니. 대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 요괴의 정체가 밝혀진 후 대천은 깊은 혼란에 빠졌고 그는 다시 원래의 개성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지혜로움은 바닥이 나 있었지요. 과거 시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요. 하루는 대천이 개천가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또 한숨만 쉬고 있네! 대천이가 이번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할 텐데. 대천은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지요. 에휴, 내 팔자야. 그때 갑자기 한 노파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한숨이 깊으신가? 대천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자신이 없네요.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다네. 시험은 얼마든지 다시 보면 되지. 중요한 건 노력이지. 하지만 할머니, 세상 사람들은 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건 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요. 내 비방 하나 알려줄 테니 한번 써보시오. 노파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대천에게 건넸습니다. 대천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마음의 거울이라는 부적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지. 대처는 반신반의하며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어머, 저 젊은이 왜 저리 훤해 보이지? 그러게, 갑자기 잘생겨 보이네. 대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할머니?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보는 거요. 그대의 선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그날 이후 대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과거 공부에 매진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대처는 우연히 과거 시험장 근처를 지나가다 시험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합격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임금님께서 예전보다 어렵게 출제하라고 하셨으니 말이오. 대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며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내 실력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그때 갑자기 은화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그녀가 요괴였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분명 달콤했기 때문이지요. 대처는 잠시 유혹을 느꼈습니다. 은하를 다시 찾아가 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대처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지요. 좋아. 나는 내 힘으로 해내겠어. 비록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실력으로 임금님을 감동시키겠어. 그렇게 대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한편 마을에는 은화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어느 날 대처는 우연히 주막에서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그 은화란 여인. 알고 보니 300년 된 여우 요괴. 맞아! 젊은 남자들의 기를 빨아먹고 살았다지? 대처는 놀라 귀를 기울였고 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말을 이었지요. 내 말 좀 들어보소. 그 여우요괴 원래는 왕비였다는 소문도 있다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의 총애를 받던 왕비가 있었는데 질투에 눈먼 다른 비들이 그녀를 모함해서 그랬다지. 그 원한으로 여우요괴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야. 대처는 충격에 빠졌지요. 그럼 은하는 정말 불쌍한 존재였던 걸까? 그때 한 젊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허튼 소리! 내 친구 말로는 그 은하가 아직도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다더군. 뭐라고? 아직도 있단 말이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달밤이면 뒷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데. 대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은하가 아직 있다고? 그럼 혹시 그날 밤 대처는 은화를 찾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달콤한 향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은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천 도련님 오셨군요. 대처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은하? 정말 내가 맞아? 은화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찾으러 오셨나요? 대처는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난 내 정체가 궁금했어. 은화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전 300년 된 여우 요괴예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했어요. 정말 내가 옛날의 왕비였다는 게 사실이야? 은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래요. 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죠. 그럼
이제 어쩌려고? 은화가 대천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원한을 풀어주시면 제가 과거에 급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대천은 고민했지만 그때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고 은화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도련님, 꼭 다시 와주세요. 은화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천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대천은 은화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과거 시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지요. 시험 당일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대천은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데 그때 시험장 지붕에 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천 도련님, 제가 응원할게요. 대천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은화야, 고마워. 이번엔 꼭 합격하겠어. 잠시 후 은화는 사라졌고 대천은 묘한 기분을 안고 시험에 임했지요. 며칠 후 대천은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은화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도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지요. 도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켰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네. 무슨 뜻입니까? 은하의 한을 풀어주려면 그녀를 모함한 자들의 후손들을 찾아내야 하네. 그들은 지금 궁중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대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걸 가져가게. 도사가 작은 거울을 건네며 말했지요. 이 거울은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울을 들여다본 자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되면 미쳐버리니까. 대천은 거울을 받아들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관료들이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가 은화를 모함한 자의 후손일 것입니다. 대천은 조심스레 거울을 꺼내 들었지요. 그때 한 대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새로 급제하신 분이군요. 그 거울은 뭡니까? 대천은 당황해 거울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리고 대신의 눈이 거울에 비친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 내 얼굴! 내 추한 모습! 순식간에 궁중이 혼란에 빠졌고 대천은 곤경에 처했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궁궐 경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내 이놈! 감히 궁중을 어지럽히다니! 대천이 왕 앞으로 끌려가자 임금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소문의 장원급제생이로구나. 어찌 이런 난동을 부리느냐? 폐하, 신은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한 대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폐하, 이 자는 요물과 내통한 자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임금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지요. 요물이라니. 무슨 말이냐? 대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은화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래. 그 거울은 어디 있느냐? 대천이 거울을 꺼내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은 조심스레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런! 내가 이렇게 추하단 말이냐? 궁중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대신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그때 한 젊은 궁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폐하, 그 거울을 제게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궁녀는 거울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모습이 점점 변하더니 은화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하구나. 대천이 놀라 외쳤습니다. 은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대천 도련님,
당신 덕분에 제한이 풀렸어요. 임금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지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은하가 설명했습니다. 폐하, 저는 3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왕비의 홀령입니다. 이 거울은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신들 중 몇몇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지요. 은하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바로 저를 모함한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임금은 분노한 듯 그 대신들을 노려보며 말했지요. 당장 저들을 끌고 가 국문하라! 대신들이 끌려나가는 동안 은화는 대천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저는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대천은 긴장한 듯 물었지요. 무슨 부탁이야? 저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주세요. 대천은 얼굴을 붉혔지요. 그리고 은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단순한 육과 육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예요. 그날 밤 대천과 은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지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온 우주를 떠돌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사라졌고 대천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는 이제 진정한 관리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은하와의 마지막 밤을 보낸 후 대천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듯 했지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임금은 대천의 변화를 눈여겨보았고 그를 가까이 불렀지요. 그대가 보여준 정직함과 지혜가 매우 마음에 든다. 이제 그대를 나의 측근으로 삼고자 하노라. 폐하,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천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관리가 되었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항상 공정했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천은 나이 들어갔지만 그의 지혜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천 도련님, 당신 덕분에 저는 평안히 쉬고 있어요. 이제 당신도 올 때가 되었어요. 대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대천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지요. 그의 영혼은 은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천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조선의 야담으로 전해져 내려갔고 그의 삶은 한 평범한 선비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